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인 30대 여자예요. 여유를 갖고 여행하다 보니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열심히 편집하며 기록으로 남기고 있네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제 일상에서 이런 여유로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사람이란 참 가벼운 존재인 것 같네요. 몇 달 동안 호의호식하며 지내다 보니 한 3년 동안 제 삶에 닥쳤던 무시무시한 기억들이 다 잊혀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 사연살롱의 사연들을 읽다 보니 저만큼 괴로운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에 제 이야기도 공유해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청소부로 일하셨어요. 요즘엔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르며 대우도 참 좋아졌죠. 하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남들 보는 시선이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와 전 아빠를 영웅처럼 대접해드렸어요. 저도 아빠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른 아침 연교시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친구들과 빠른 걸음으로 등교하고 있던 중 청소복장을 갖추고 도로 청소 중이던 아빠를 발견했어요. 전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아빠와 거의 껴안듯 상봉했죠. 곁에 있던 친구들은 좀 꺼리더군요. 그 후로 전교에 혜정이네 아빠가 청소부래 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저희 가족은 서울 잘 사는 동네에 있는 아주 허름한 빌라 투룸에 살았었거든요. 덕분에 학교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돈 많은 사장님이거나 전문직이었죠. 대저택에 사는 친구들은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만 5, 6명 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부모님이 청소부인 절 보고 신기했나 봐요. 전 그러려니 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부모님께 너스레를 떨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청소부의 딸이라고 우리 학교에 소문이 쫙 났더라. 걔네한텐 그게 신기한 일인가 봐. 아무 생각 없이 내던진 저희 말에 아빠의 얼굴은 심각해지더군요. 뭐? 그것 가지고 혹시 우리 딸 놀림받는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걔넨 그냥 집에 파출부 열어두고 사는 애들이니까. 신기했나 봐. 난 상관 안 해, 아빠. 아이 참, 괜히 얘기 꺼냈네. 엄마와 아빠는 심각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일주일 후 직업을 약간 바꾸셨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혜정아, 아빠랑 엄마가 같이 합심해서 청소업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할 줄 아는 분야가 이것뿐이라 어쩔 수 없구나. 그래도 이젠 어엿한 사장님이니 친구들한테 아빠 회사 사장이라고 말하렴. 엄마, 아빠, 괜히 저 때문에 더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장 되면 신경 쓸 게 더 많아지잖아요. 초반엔 안정적이지도 않을 테고요. 엄마도 아빠 도와서 열심히 하면 빨리 자리 잡을 거야. 아빠가 워낙 자상한 성격이니 잘 알려주시겠지 뭐. 안 그래요, 여보? 우리 가족은 서로만 함께 있다면 세상 무슨 일이 닥쳐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응원해 주었죠. 청소업체를 차린 후 엄마 아빠는 매일 밤 11시까지 일하셨어요. 명절 빼고는 거의 연중 무휴로 일하셨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 지방에서 각종 소소한 미인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던 절세 미인 울엄마의 얼굴도 서서히 늙어가더군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토록 열과 성을 다해 일하시던 엄마 아빠를 보며 저도 공부를 더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평소에 열심히 해도 시험만 보면 덜덜 떠는 제 성격 탓인지 수능 점수는 그리 잘 나오지 않더군요. 결국 인서울엔 실패하고 수도권 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죠.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작은 제약회사 경영지원부에 취업이 되었어요. 신입사원으로서 정말 제 온몸을 쥐어짜내며 하루하루를 불살랐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일했죠. 신입이 맨날 야근하며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니 직원들 사이에서 금세 유명해졌어요. 상사분들한테 격려도 받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출근해서 보면 제 사무실 책상에 핑크색 장미꽃과 바나나 우유가 놓여 있더라고요. 누가 이런 걸 갖다 놨지? 자리를 착각한 건가? 주변 동료들을 붙잡고 혹시 본인 거 아니냐고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신 과장님, 이 장미꽃하고 바나나 우유 혹시 과장님 거 아니에요? 하하, 그게 왜 내 거겠어? 전혜정 씨 빼고 여기 사무실 사람들 그거 누가 줬는지 다 아는데 진짜 몰라? 네? 정말 몰라요. 제발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과장님? 누군가 매일 아침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것도 벌써 열흘째예요. 답답해 죽겠네요. 넙죽 받아먹기만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걸 어찌 알고 준비해 놓은 거지? 참 신기하네요. 뭐가 신기해? 혜정씨 저번 회사 워크숍 때 술 취해서 좋아하는 거 다 말했잖아. 그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지. 아, 제가 그랬나요? 술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네요. 하여튼 누구예요, 과장님? 얼른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 미치겠다고요. 꼭 비밀에 붙여달라고 했는데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는 가벼운 입을 가진 나로서 못 참겠네. 3층 영업팀에 김도춘 대리 아냐. 혜정씨에 대한 김대리의 이글이글 불타는 눈빛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 사무실 사람들 다 아는데. 3층에서 일하시는 김도춘 대리님이요? 그 별명 불도저인 분? 눈이 매섭게 생기고 성격 불같은 분이잖아요. 아, 좀 무서운데? 김 대리가 그런 성격을 지녔으니 제약회사 영업팀에서 발군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눈이 좀 찢어진 인상이라 매서워 보이는 거고. 속은 깊은 사람이니 김 대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라고. 알았지? 재밌네.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보네. 그 후로 심 과장님의 나불대는 입 덕분이었는지 회사 전체에 제가 눈치챘다는 소문이 쫙 퍼졌고 김도춘 대리는 불도저 성격답게 제게 바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동안 장미꽃이랑 바나나 우유 잘 드셨나요? 제 성격답지 않게 혜정씨한테 말 거는 게 어렵더라고요. 너무 미인이라서요. 그래서 한동안 혜정씨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놨던 거예요. 이제 손잡고 데이트하고 싶네요. 어때요? 아니, 바로 손잡고 데이트하고 싶다고요? 제 의사도 묻지 않으시고요? 재밌으시네요. 그래요. 까짓거 손잡고 회사 앞 국밥집이라도 가죠. 우린 너무 쉽게 연인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순박함이 되게 좋았거든요. 행동파인 남친의 추진력으로 우린 연애 3개월 만에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제 나이 26이었네요. 남친은 딱 30이었고요. 결혼? 오빠, 우리 만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게다가 난 이제 26, 한창 좋을 때라고. 벌써 결혼해서 아기 낳고 가정을 꾸리라고? 너무 일러. 한창 좋을 때니까 나랑 결혼해야지. 안 그래? 쇳불도 단계매 빼라고. 바로 식장부터 알아볼까? 아우, 무슨 식장이야. 그래, 그럼 알았어. 일단 양가에 말씀드리고 차례차례 인사드리고 천천히 진행하자고. 오케이? 콜. 각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인사드릴 날짜 잡자고. 남친이나 저나 집에서 외동이었어요. 남친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심장마비로 급사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혼자 강남역 근처 빌딩 1층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시고 계셨어요. 삼겹살집의 장사는 꽤 잘 됐지만 강남 한복판의 대형 빌딩이다 보니 월세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 남는 게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맘때쯤 저희 부모님 청소업체는 꽤 자리를 잡아가던 중이었어요. 특히 아빠와 같이 환경미화원을 하던 분을 영입해 실장이란 직함을 드리고 일을 맡겼는데
일을 아주 잘하신다고 아빠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익이 꽤 좋으셨는지 저희 가족은 드디어 투룸 빌라 전세에서 벗어나 서울 신축 24평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번쩍번쩍한 신축 아파트의 대리석 기둥이 어찌나 멋있던지 아파트 외벽을 한참 쓸어내리다가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많네요. 의기양양하며 결혼 얘기를 꺼냈던 남친은 제게 사주를 좀 알려달라고 말하더군요. 응? 웬 사주? 태어난 시각이랑 음력생일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나 태어나서 사주팔자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어머님이 보시겠대? 우리 엄마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주 용한 무당이 있는데 사주팔자만 넣으면 기가 막히게 다 맞춘다네. 한번 재미로 보는 거지 뭐. 재미라고 하기엔 느낌이 좀 쎄하더군요. 남친의 엄마도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약간 긴장이 됐어요. 어쨌든 사주 결과가 나오는 동안 남친은 우선 저희 쪽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가 워낙 일이 바쁘셔서 식사는 함께 못할 것 같고 토요일 밤 9시쯤 차나 한잔 마시기로 했죠. 정식 식사는 나중에 상견례 자리에서나 하자고요. 저와 남친은 살짝 긴장되는 마음으로 약속된 전통 찻집에서 같이 저희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상하네. 우리 부모님들은 약속 시간 칼같이 지키시는 분들인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나?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 저희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혜정아,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랑 아빠가 신호등을 건너는데 반대편에서 웬 음주운전 차량이 아빠를 치고 달아나 버렸어. 뭐?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것도 뺑소니? 어디야 엄마? 아빠는 괜찮아?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가 차에 치여서 붕 떠서 날아가 버렸어. 엄만 뺑소니차가 가까스로 비껴가서 다친 데 없는데 아빠는 크게 다쳤어. 어떡하니 혜정아? 아빠 불쌍해서. 지금 응급실인데 의사들이 다 붙어서 난리쳐도 의식이 안 돌아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제 어떡해. 아니,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기라도 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지금 어느 병원인 거야? 내가 당장 갈게. 아빠는 그렇게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시고 말았어요. 늘 곁에 있던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못 보게 될 수 있는지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절망스러웠죠.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남친이 큰 힘이 돼주었어요. 외동딸인 저도 장례를 치른 경험이 없다 보니 허둥대기 일수였거든요. 하지만 남친은 몇 년 전에 아버지 상을 치러받기에 모든 절차를 척척 해내더라고요.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저희 엄마도 그런 면에서 남친을 참 좋게 보시더군요. 아들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장례식장에 아빠가 많이 아끼던 직원인 김 실장님께서 부조금을 무려 100만 원이나 해주고 가셨어요. 꺼이꺼이 누구보다 슬프게 우시면서 우리 가족을 위로해주고 가셨죠. 김 실장님, 일단 혜정의 아빠가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 딱 일주일만 우리 회사 운영해주시고 그 다음부턴 제가 가서 잘 이끌어 나갈게요. 부탁 좀 드려요. 아우 사모님, 암요. 그러고 말고요. 제가 일주일간 매끄럽게 일 처리하고 있을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마음 추스르다 나오십시오. 저만 믿으세요. 김 실장이란 분을 처음 뵀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신뢰가 가고 고맙더군요. 그런데 일주일 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나버렸죠. 그 김 실장이란 작자가 우리 아빠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의 모든 돈을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현금으로 바꾸어 이미 필리핀으로 도망갔다더군요. 심지어 계약돼 있던 수많은 고객사들과 직원들한테까지도 사기쳐서 돈을 뜯어갔어요. 그 채무 부담은 싹 다 우리 엄마한테 돌려놓고 말이죠. 더 소름 돋았던 건 이 모든 사기 작업이 우리 아빠 살아생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진짜 무섭더군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와장창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아휴, 딸아, 우리 이제 어떡하니? 다 망해버렸다. 지금 채무자들이 사무실 와서 깽판 부리고 있어. 그 김 실장이란 작자가 대체 언제부터 우리 부부한테 사기쳐 먹으려던 건지 감도 안 잡힌다. 내 팔자야. 여보, 나도 하늘로 데려가 줘.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어. 세상이 무섭고 또 무섭구나, 혜정아. 엄마까지 가버리면 난 진짜 고아나 다름없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은 늘 똘똘 뭉쳐 해결해 왔잖아. 우리 과거나 미래 일은 생각도 하지 말자고요.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쳐내다 보면 길이 보일 거예요. 그냥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만 현실적으로 보자, 엄마. 응? 저까지 무너져 내리면 진짜 엄마와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져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정신을 다잡고 엄마를 굳건히 지탱해드려야 했죠. 엄마와 전 큰 충격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가며 버틴 결과 그나마 몇 달 후에야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강한 성격의 남친이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옆에 있어주면서 전문가까지 대동하여 우리 아빠 회사 채무도 어느 정도 정리해주더군요. 물론 그 사기꾼 때문에 우리 엄마에게 돌아온 빚을 많이 갚아야 했지만 남친 덕분에 빚의 금액이 확 줄었기에 우리 모녀는 남친에게 많이 고마워했죠. 고맙네, 김서방. 어차피 우리 혜정이랑 결혼할 사이니 네, 미리 김서방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그럼요, 장모님. 저희 결혼한 거나 다름없죠. 며칠 후에 저희 엄마 만나고 상견례까지 하게 되면 바로 혼인신고하고 식 올릴 겁니다. 행복하게 잘 살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듬직할 수가. 혜정아, 남편감 하나 기막힌 사람을 데려왔구나. 김서방, 어머님께 얼른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 잡아라. 우리 집 사정이 갑자기 이렇게 되어 사돈분께서 탐탁치 않으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가까스로 몸과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린 엄마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강남 빌딩을 돌아다니며 화장실을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팀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셨죠. 솔직히 고되고 더럽기도 한 일이기에 전 말렸어요. 제 월급의 일부를 용돈으로 드릴 테니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엄마는 제 도움을 완강히 거부하시고는 계속 일을 하시더군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 하셨어요. 그래도 사돈이 이런 본인의 상황을 알면 싫어하실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군요. 저도 살짝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일단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죠. 에이, 엄마,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설마 도춘 씨 어머님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겠어? 염려 마세요. 일단 상견례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잘 인사드릴 테니.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더군요. 남친의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첫마디를 아직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강남 빌딩 돌아다니며 화장실 청소하고 다닌다고? 너 아빠랑 하던 회사 다 말아먹고 너 아빠는 몇 달 전에 뺑소니 차이치어 그 자리에서 갔고 말이야. 맞니? 전 귀를 의심했어요.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어찌 저리 쌍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남친 엄마의 말재주가 참으로 놀랍더군요. 아, 네. 맞긴 맞습니다만 어머님, 초면에 너무 말씀을 막 하시네요. 몇 달 전에 아버지 잃고 마음의 상처가 아직 깊습니다. 직설적인 분이란 건 익히들아 알고 있지만 말씀을 좀 순화시켜서 해주세요. 네가 뭔데 순화하라 말아야. 그리고 너, 내가 네 사주 다 봤어. 니네 아빠가 왜 죽었는 줄 알아? 네 사주가 바로 곁에 있는 사람 다 잡아먹을 사주란다. 너 때문에 죽은 거라고, 네 아빠. 네 사주가 네 아빠를 잡아먹은 거야. 네? 뭐라고요? 아니 어머님, 어디서 사기꾼 무당 말만 듣고 막말이세요. 제가 아빠를 잡아먹다뇨. 그런 끔찍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한마디 더 해줄까? 나 우리 아들 너한테 못 줘. 귀한 우리 아들 너한테 장가 보냈다가 우리 아들까지 잡아먹히면 어쩌냐? 이 결혼 반대다. 아들아, 어디서 탐망한 집의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냐?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없더냐? 잘난 우리 아들이 왜 저런 가난뱅이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 쟤네 아빠가 빚도 엄청 실이 남기고 죽었다며. 결혼하면 그 빚을 너도 같이 갚아야 할 거 아냐? 안 돼. 절대 안 돼. 결사 반대다. 옆에 있던 남친이 같이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니, 엄마, 보자마자 이게 웬 심한 말이야. 혜정이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졌어요? 대체 왜 이래? 엄마 성격도 불같지만 내 성격도 똑같은 거 알지? 나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혜정이랑 결혼할 거야. 자기야, 나가자. 혼인신고하러 가자고. 야, 아들아, 무슨 혼인신고냐? 너 얘랑 결혼하면 네 인생 다 망한다. 쟤한테 잡아먹힌다고. 결혼 절대 안 돼. 남친은 제 손을 획 낚아채고는 본인 엄마를 뒤로 한 채 식당을 나갔어요. 전 너무 놀란 나머지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군요. 분한 탓에 눈물도 주룩주룩 흘렀고요. 나 이 결혼 못해. 저렇게 막말하는 시어머니랑 어떻게 한 가족이 되어 평생 살겠어? 미안해. 그만하자 우리. 그동안 고마웠어. 그게 무슨 말이야 혜정아. 난 옛날부터 뾰족한 목 같은 성격이었어. 누가 주머니에 구겨 넣으려고 하면 주머니를 찢고 나오는 스타일이었다고. 내 뜻을 굽힐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자, 빨리 혼인신고하러 가자. 자기도 나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잖아. 우리 아닌 다른 누군가로 인해 우리 사랑이 흔들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게 우리 엄마라도 말이야. 지금 이건 오빠의 불같은 성격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현실을 직시해. 우리 엄마 몫으로 남은 빚만 3억이 넘어. 엄마가 평생 갚겠다고 하셨지만 내가 일부 갚아드릴 거고 오빠 어머님이 이런 내 사정을 싫어하시는 것도 이해는 돼. 여기서 정리하자 우리. 날 떠나가도 원망 안 해.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아. 싫어. 난 너 말고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럼 일주일만 기다릴 테니 그때 혼인신고하러 가자. 얼른 자기랑 정식 부부가 되고 싶어. 남친의 결심은 워낙 강경했어요. 맨날 찾아와 울고불고 제게 매달렸죠.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저희 엄마도 나중엔 같이 부둥켜 안고 울 정도였으니 웬만한 심파극 저리 가라였어요. 장모님, 제발 저 혜정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혜정이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저희 엄마가 혹시라도 혜정이한테 못되게 구는 거 다 막아줄 테니 혜정이 설득 좀 해주세요. 혜정아, 사부인께서 너 만난 날 말을 좀 심하게 하셨나 본데 본 뜻은 그게 아닐 거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냥 김서방을 남편으로 받아주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엉엉 울며 통사정하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요즘 세상에 저런 순정남이 어딨어. 결혼하면 널 공주처럼 떠받든다고 하잖아. 설마 사람이 변하겠어?
엄마와 남친이 절 흔들어댔지만 전 그렇게 막장 시어머니를 둔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일이 터져버린 거죠. 이미 제 뱃속에 남친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산부인과에 가보니 벌써 4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더군요. 너무 정신없어서 몸에 변화가 생긴 것도 모르고 있었죠. 이렇게 된 마당에 전 그냥 운명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남친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죠. 우린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고 엄마 집 근처에 작은 평수 빌라 반전세를 얻어 살았어요. 1억 보증금이 있었는데 남편이 제약회사 영업맨으로 일하며 모아놓은 돈이라고 본인이 대더군요. 제가 모아놓은 돈은 다 장모님께 드리고 시집 오라고 했어요. 그 점은 참 감사했어요. 저희 커플의 임신과 혼인신고 얘기를 들은 시모는 당연히 노발대발했죠. 임신까지 했으니 정면으로 부딪히자란 마음에 시모가 운영하던 삼겹살집에 찾아갔어요. 어머님, 일전에 처음 뵀을 때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젠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 예의 갖출게요. 어머님 손녀딸이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기도 하고요. 내 팔자야. 여자가 뭔 자랑이라고 속도 위반을 그렇게 대놓고 떠드냐? 너 진짜 내 며느리가 되고 싶은 게냐?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거냐고. 임신 막달까지 제약회사 다니며 계속 돈 벌 거지? 그럼 퇴근 후 여기 식당 와서 일 좀 거들어라. 다 나중에 니네가 이 식당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니? 그러려면 미리 배워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임신한 사람한테 퇴근 후까지 일 시키려고? 너무하네. 그건 곤란해요. 삼겹살집 일이 보통 고된 게 아니라고. 야, 이놈이? 이애미가 이렇게 고된 일에서 너 교육시키고 다 키워놓은 건 보이지도 않드냐? 좋아. 임신한 네 와이프 얌전히 카운터에만 앉혀놓을 테니 퇴근 후 이리 오도록 해. 그럼 됐지? 전 그냥 오케이 했어요. 카운터 일쯤이야 뭐 얼마나 힘들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쉬운 일만 시키겠다는 시모의 말은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퇴근 후 시모의 고깃집으로 간 첫날, 거기서 일하던 알바생 3명을 자르더군요. 그 3명의 몫을 다 저한테 떠넘기려고 말이죠. 특히 집게, 이거 안쪽부터 잘 살피면서 닦아야 한다. 안쪽에 고기 찌꺼기 남아있으면 손님들이 질색 팔색한다고. 알았지? 불판도 잘 닦고 말이야. 어머님, 요즘 고깃집들 불판 다 세척 전문 공장으로 보내서 닦던데 이걸 직접 다 닦으라고요? 우리도 그랬었는데 이젠 네가 있는데 뭐하러 돈 주면서 세척 공장으로 보내냐? 네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곳은 직장인들 퇴근 시간에 한창 사람이 몰리는 고깃집이었기에 설거지하는 일이 엄청 힘들더군요. 남자 알바생도 힘들어하던 일을 임신한 제가 직장 일까지 끝마치고 와서 하려니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딱 5일만 하고 그만한다고 말씀드리고 오지 말자. 그 정도 성의를 보이면 시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그 5일이 되기 전 3일째 되는 날 저는 식당 부엌에 미끄러운 수세미를 밟고 크게 넘어졌어요. 바닥에 자빠져 있는 절 보고 시모가 달려와 한마디 하더군요. 야, 너 여기 바캉스 왔냐? 얼른 일 안 하고 뭐해? 왜 처자빠져 있냐고. 어머님, 저 임신한 몸으로 크게 넘어진 거 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고깃집에서 일하려고 도춘 씨랑 결혼한 줄 아세요? 그래도 신혼이니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려 노력했는데 진짜 기분 나쁘네요. 저 더 이상 이 짓 못해요. 퇴근까지 하고 와서 천근만금인 몸으로 불판 닦는 일 도저히 못하겠다고요. 신경질적으로 앞치마를 확 벗어 던지고는 집에 택시 타고 와버렸어요. 열도 받고 아까 넘어진 게 너무 아픈 탓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택시 안에서 미친년처럼 펑펑 울었네요. 절 아껴주던 아빠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제 인생이 뭔가 수렁에 빠지게 된 것 같았어요. 아빠가 다시 제 곁으로 오면 모든 게 전처럼 행복해질 것만 같았죠. 그런 상상을 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밑을 보니 엄청나게 하혈을 하고 있더군요. 바로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갔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가 잘못되었다더군요. 몸은 피곤했어도 내 안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사랑스럽고 귀엽기도 해서 마냥 행복했는데 그 아기마저 없어지다뇨. 세상은 제게 끝없는 시련만 퍼부는 것 같았어요. 1,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좌절을 한꺼번에 경험하긴 처음이었죠. 밤늦은 시간까지 제약회사 영업일을 하던 남편이 뒤늦게 응급실로 뛰쳐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기는? 우리 딸 어떻게 됐어, 혜정아? 유산대 때 바로 소파 수술 들어가야 한대. 어떻게 우리 애기? 그러게, 엄마 삼겹살 집 일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 성격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어쨌든 내가 미안해. 대신 사과할게. 지금 아무 생각하기 싫어.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버린 우리 애기만 불쌍할 따름이야. 아, 가여운 우리 딸. 전 출혈이 너무 심했어서 소파 수술 후 2일 정도는 입원을 해야 했어요. 살짝 어지러웠지만 저 혼자 있을 수 있었기에 남편은 회사 보내고 병실에 누워 있었죠. 가장 싼 입원실인 6인실에 커튼 치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누가 커튼을 확 열어 젖히더군요. 네가 나 때문에 애 떨어졌다고 우리 아들한테 징징댔냐? 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노발대발하냐? 너 내가 말했지? 네 사주가 곁에 있는 사람 잡아먹을 사주팔자라고. 거봐, 네 새끼 네가 잡아먹은 거야. 그럼 다음 차례는 우리 아들인 거냐? 아, 무셔라. 지금 어머님 불난 집에 기름 부어요? 기껏 며느리 입원한 데 와서 지금 이게 뭐하는 행패예요? 여기 6인실 환자들 꽉 차 있는 거 안 보여요? 교양이란 게 있으시다면 당장 나가주세요. 여기서 언성 높이기 싫네요. 지 사주팔자 부끄러운 건 아나 보지? 정말 얼마나 재수없던지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스트레스 받아봐야 나만 손해라는 생각에 앞으로 저 할매와 최대한 떨어져 지내야지 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네요. 퇴원 후에도 전 돈을 벌어야 했기에 쉼없이 회사를 계속 다녔어요.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저는 위안을 받고자 가까운 곳에 사는 친정엄마를 찾아갔죠. 우리 딸내미 왔구나. 아휴, 엄마가 허리를 삐끗해서 일어나질 못한다. 이해해 주렴. 뭐라고?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일러도 안 켜고 계속 누워있는 거야? 일도 못 나갔겠네, 엄마. 음식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진작 나한테 연락을 하지 그랬어. 하긴 전화했어도 내가 병원에 있어서 못 왔겠구나. 에휴, 엄마나 나나 몸이 성칠 않네. 혜정아, 네가 왜 병원에 있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어디 아프니? 엄마. 우리 딸내미 유산됐어. 병원에서 다 수술하고 이제 괜찮으니 너무 심려치 말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왜 유산된 거야? 우리 손녀딸 어쩌니? 고된 노동에 피골이 상접한 엄마한테 시모에게 당한 제 하소연을 도저히 할 수가 없더군요. 유산의 이유를 적당히 둘러댔죠. 그냥 떨어질 아기였나 보지. 엄마 태어난 아기도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임신은 또 하면 되니깐. 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너한테 부탁할 말은 아니다만 혜정아, 혹시
한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생활비도 하고 병원도 다니며 치료를 좀 할까 해서. 엄마, 30만 원도 없어요? 내가 지금 100만 원 엄마 계좌로 이체할게요.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 전 엄마와 부둥켜 안고 새벽 내내 엉엉 울었어요. 우리 모녀 모두 아빠가 미치도록 그리웠죠. 시모의 구박이 좀 뜸하던 그즈음 이번엔 남편이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나 회사 때려쳤어. 내가 이 회사에 벌어다 준 게 얼마고 충성한 세월이 얼만데 날 진급도 안 시켜주고 맨날 욕이나 들어먹고 내 성격상 남 밑에서 오래 일할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아. 내가 회사 차릴 거야. 내가 사장한다고. 뭐?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우면 어떡해. 애기 아직 안 생겼을 때 맞벌이 해서 얼른 돈 모아서 집 사야지.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 몰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다고. 알아. 그러니 때려친 거야. 이 오빠 능력 믿지? 내가 사장 돼서 쭉 멋지게 사업 추진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난 1000% 확신한다고. 돈방석에 앉게 해줄 테니 기대해. 그놈의 돈방석은 언제나 볼 수 있는 건지. 남편은 꼭 배달 사업을 하겠다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코딱지만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열심히는 하더군요. 그것도 잠시 6개월 뒤 꽃배달 사업은 시원하게 말아먹더군요. 그동안 제약회사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깨끗하게 날아갔고 말이죠. 여보, 다행히 대출까진 안 받은 거지? 그걸로 됐어. 인생에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그동안의 경력 살려 다른 중소기업 취직 자리 알아보면 안 될까? 아냐,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찔러봐야지. 이번엔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볼 거야. 난 명문대 나온 건 아니지만 요즘에 알바 구하는 명문대생들 많으니 과외 알선업체를 차려서 온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해보려고 해. 어때? 알짜배기지? 난 중간에서 수수료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명문대생들이 일하고 말야. 얼마나 편해? 코로나가 터져 온라인으로 하는 화상과외 쪽으로 빛을 좀 보나 했더니 이미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그마저도 쉽지 않더군요. 하긴 세상 일이 그리 쉬운가요? 입시의 입자도 모르는 남편이 사장으로 있으니 교육회사가 잘 돌아갈 리가 만무했죠. 그건 한 10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문을 닫더군요.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았거든요. 이것저것 들어가는 운영비도 엄청났고요. 거듭된 실패에 남편의 성격은 점점 괴팍해져갔고 아내인 저와의 부부 생활에도 점차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만 부부 사이지 스킨십도 전혀 없는 몸이 건조한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죠. 이런 저와는 달리 엄마로부터 핑크빛 연애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 혜정아, 이런 말 하기가 참 남사스럽지만 엄마가 청소하던 빌딩에서 초등학교 때 남자 동창을 만났지 뭐니? 아, 정말? 근데 뭐가 남사스러워? 동창 만날 수도 있지 뭐. 그 남자애가 꼬마 때부터 엄마를 졸졸 쫓아다니던 애거든. 워낙 똑똑했었는데 서울로 유학 가면서부터 나랑 연락이 끊어졌었어. 이제야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다며 서로 안부를 물었는데 그쪽도 와이프랑 사별한 지 3년 됐더라고. 내 사정을 알자마자 나한테 정식으로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 아, 정말? 와, 우리 엄마 아가씨 때 1등 하던 미모가 죽지 않았네. 축하해요, 엄마. 이제 아빠는 있고 좋은 남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재혼해도 좋고 엄마가 행복한 대로 선택해서 사세요. 난 엄마가 웃으며 살 수 있다면 다 좋으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혜정아. 넌 어렸을 적부터 너무 착했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언제 한번 다 같이 만나자꾸나.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좀 당황하긴 했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니 외롭고 힘든 엄마에게 너무 잘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이젠 내 앞가림만 잘하며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행복하지 않던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야, 너 그 엄마 아직도 디스크로 누워만 있냐? 아직 빚 있고 돈 한 푼 없는 양반이 누워만 있으면 뭐하냐? 여기 삼겹살집 와서 풀판이나 좀 닦으시라고 해. 저희 엄마 아프신데 또 무슨 일을 시키시라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전화하지 뭐. 끊어라. 전 곧바로 엄마한테 전화해보려 했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잠시 후 연결된 엄마는 사돈이 부탁하는데 잠깐 가서 일 조금만 도와주고 온다며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시모의 성격을 알기에 불안했지만 기어코 가겠다는 친정엄마를 말릴 순 없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시모의 고깃집에 가서 일한다는 그날, 전 하필 야근이 있어서 늦게서야 고깃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미간을 찌푸리며 끝도 없이 쌓여있는 불판을 닦고 있더군요. 엄마, 대체 몇 시부터 일하신 거예요?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세요. 일어나세요. 오전 10시부터 일했으니 이제 딱 12시간 됐구나. 아우, 내 허리야. 나 허리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나 좀 잡아줄래, 혜정아? 엄마, 미쳤어요? 무슨 노예야? 사돈 가게에 와서 이렇게까지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얼른 집에 갑시다. 제대로 허리도 못 펴던 엄마를 부축해 나가려는데 시모가 오더군요. 사돈, 빚도 있는데 집에서 노느니 이게 낫지 않나요? 불판 12시간 동안 열심히 닦았으니 일당은 드려야지. 자, 여기 3만 원 받으쇼. 시모는 10,000원짜리 3장을 식탁 위에 대충 뿌리더군요. 사부인, 이렇게 일당까지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친정엄마는 당황했지만 저를 보더니 감사 인사까지 하며 조용히 3만 원을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곁에 있던 전 너무너무 열받아서 시모를 한 대 쳐버리고 싶었죠. 그때 고깃집 입구 쪽에서 어떤 신사분이 엄마를 향해 외치더군요. 여보, 사돈집 일 다 끝났어요. 얼른 갑시다. 이 앞에서 김기사랑 한참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고 그 신사분의 얼굴을 확인한 시모는 엄청 놀라더군요. 아니, 여기 빌딩 건물주님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로? 여보라뇨? 우리 며느리 엄마 보고 하신 말씀이세요? 내 사돈이 건물주님의 부인이라고요? 안녕하셨죠? 장사는 잘 되시고요. 말씀드리기 쑥스러워서 아직 안 알렸는데 저 사람이랑 얼마 전에 혼인신고 마쳤습니다. 이제 내 와이프예요. 사돈이 내 건물 1층에서 삼겹살집 하신다기에 깜짝 놀랐지요. 아, 혜정양도 있구나. 조만간 식사자리 한번 마련하려 했는데 너희 엄마랑 혼인신고를 너무 빨리 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 엄마랑 빨리 살림을 합치고 싶어서 서둘렀어. 미리 상의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근데 이 빌딩 건물주시라고요? 여기 최소한 몇백억은 할 텐데 정말 이 건물 전체의 주인이세요? 나중에 등기부등본 떼어서 보여주마. 여기 말고도 이 근처에 빌딩 더 갖고 있지. 내가 너희 엄마 앞으로 호강시켜줄 테니 날 새아버지로 받아주겠니? 그럼요. 엄마만 행복하다면 전 아무 상관없어요. 새아버지? 제가 새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이제 내 시어머니도 아닌 이 고깃집 주인 아줌마가 우리 엄마를 오늘 12시간이나 부려먹고 딸랑 3만 원 던져주네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아니, 야, 며느리야. 갑자기 내가 시어머니가 아니라니.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일당이라도 쳐준 게 어디냐? 가족끼리 그것도 공짜로 못 해줘? 나 더 이상 이 집 며느리 안 할 거니까 함부로 말 놓지 마세요. 당장 이혼할 테니 더 이상 막말 짓거리지 말라고요. 뭐? 내 아들이랑 이혼하겠다고? 갑자기 왜 이래 며느리야? 돈 많은 새아버지 얻었다고 나랑 내 아들을 이렇게 내치겠다는 거냐? 새아버지한테 콩고물 좀 얻어서 나랑 네 남편 사업자금에 좀 보태줘야 하지 않겠니?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나 당신 아들이랑 완전 쇼윈도 부부라고. 알아? 당신 아들한테 정 떨어진 이유 중엔 당신 목도 엄청 컸고 말야. 맘 같아선 새아버지한테 부탁드려 당장 이 건물에서 내쫓고 싶지만 일단은 새아버지께 당신의 만행을 상세히 밝힐 테니 그리 알아두라고. 아니, 사부인이 무슨 만행을 저질렀다고 그러니? 그리고 김서방이랑 이혼한다고? 혜정아, 갑자기 왜 이래? 엄마,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나 유산됐던 것도 다 저 아줌마가 식당에서 엄청나게 일 시켜 먹어서 그런 거고. 처음부터 나한테 가족 잡아먹는 사준이 거지 같은 집안이니 하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뭐라고? 아니 사부인,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록 돈은 없어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셨나요? 일련의 소동을 옆에서 지켜보던 새아버지가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한 말씀 하셨어요. 여보, 자기가 돈이 없긴 왜 없어? 나랑 재혼했는데. 이제 당신도 이런 일 하지 말어. 저렇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랑 뭐하러 엮여? 혜정이도 저런 시댁에서 한시라도 빨리 탈출시키는 게 낫지. 당장 이혼시키자고. 어이, 이보쇼. 여기 삼겹살집 계약도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 안 할 테니 당장 방 빼쇼. 알았어? 내 비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혹여라도 나한테 연락해서 징징대는 일 없도록 하고. 아니, 건물주님, 주인님,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십니까? 장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기가 얼마나 장사 잘 되는 위치인데 방 빼라고 하시나요? 예, 건물주 새아버지께 다시 한 번만 부탁드려서 우리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한 번만 부탁한다. 응?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말이야. 응? 대개 아들이랑 사이 안 좋은지 오래됐다니까? 애 없는 게 천만다행이지. 아, 엄마, 새아버지, 여기서 빨리 나가요. 더 이상 이 여자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으네요. 저희 세 명은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 앞엔 최소 몇 억은 해보이는 검정색 고급 외제차가 대기하고 있더군요. 운전기사분과 함께 말이죠. 새아버지와 저희 모녀는 밤 늦게까지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 피곤한 것도 모르고 말이죠.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고 있어서 몰랐는데 자기 전에 보니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메시지 폭탄과 전화가 와 있더군요. 대충 확인해보니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우리 엄마 고깃집에서 내쫓지 말아달라, 우리 모자를 걷어달라 등등 온갖 징징대는 소리였죠. 전 딱 한마디 카톡 보내고 잠들었어요. 이혼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그 후 새아버지는 전 시모가 운영하던 고깃집 계약이 끝나자 가차없이 내보내고 다른 고깃집을 들였어요. 전 변호사를 통해 모든 이혼 절차를 끝냈고 새아버지의 요청으로 회사도 관뒀어요. 모든 상황을 리프레쉬하는 의미로 장기 미국 여행을 권하셔서 엄마와 새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와서 아직 미국에서 여행 중이에요. 확실히 글로 써내려가니 뭔가 마음속이 다 정리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며 같이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부디 이런 인간들이랑 상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